생각은 모든 창조의 토대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물들도 맨 처음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 중 4번째는 창조력의 원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며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결정하는 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에너지는 생각을 따릅니다. 그리고 물질은 에너지가 응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세계에서 모든 건 생각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전체 세계, 살아있는 것 같고 진짜 존재로 보고 있는 그 세계는 에너지이며 에너지가 생각에 의해 형태로 응축된 것입니다. 그 세계는 당신이 만들길 원하는 한 진짜처럼 됩니다. 집단적으로 인류와 그리고 다른 종들이 또 다른 고유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의 이러한 차원, 이러한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구라고 부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생각을 따르고 물질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 또한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물질이 생각을 따라 지구에 나타나는 속도는 당신이 얼마만큼의 집중력과 기술을 갖고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부정적 생각을 많이 했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력을 가지는 건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에너지는 항상 서로에게 끌어당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생각들을 끌어당기며 그 생각들이 모이고 결합하여 추동력이 생길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결국 당신의 경험에서 진짜와 같은 무언가의 구현됨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칙의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칙을 의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경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은 당신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예외란 없으며 우연한 만남, 우연의 일치, 우연한 사건, 신성의 개입 같은 것도 없습니다.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힘도 없으며 당신에게 상을 주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경험은 모두 당신이 창조해낸 것이며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경험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아닌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제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생기길 원한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관심을 쏟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경험 속에 초대되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쏟든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쏟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창조하고 끌어당기고 초대하는 데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대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 제약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란 사실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자유의 위대한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고자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네 가지 원칙이 진정한 당신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조각가이며 당신의 인생이 곧 당신의 조각품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이며 당신의 인생은 캠퍼스입니다. 당신은 드라마 작가이며 당신의 인생은 드라마 대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장면을 써놓고 싶은가요?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출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생각이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구별에 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구에서의 삶의 경험을 온전히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험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당신이 어떤 경험을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외부적 환경의 피해자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경험을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창조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원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당신의 목표와 소망에 좀 더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삶 속에 좀 더 빨리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치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대상 및 환경과 공명 또는 에너지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 책을 구성하는 물질을 비롯해 전 우주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환경, 사물,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물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컨대 당신이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자동적으로 더 많은 돈을 당신의 경험 속에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물, 이 경우엔 돈과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 사이에 진동적인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명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완전히 중립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비물리적 존재가 물리적으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비구름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빗방울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확장해서 물리적인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확장된 모습인 당신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에너지이며 당신의 현실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쓰이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당신은 자유의지와 선택의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존재 전체인 이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생각에 의해 모양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삶 속에 끌어당겨 오고 싶은데 그것이 없다는 생각만 한다면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다 주기에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재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기분에만 반응합니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생각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에너지가 생각을 따르는 것이지 생각이 에너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원치 않는 것, 불쾌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주의 충성스러운 생명의 에너지, 세상을 창조하는 바로 그 에너지는 정확히 그 생각을 쫓아 당신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을 당신의 경험 속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전과 비슷하다 느낄 것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것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존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의 부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에 관한 한 암에 걸린 것과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사이엔 어떠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또한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것,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 사이에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돈은 매우 적절한 예시입니다. 현대의 뱅킹 시스템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 덕분에
당신은 돈의 양과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산출할 때에 단순히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와 동전의 수를 세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제 돈은 일련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의 은행 계좌로 곧장 돈을 송금해주고 고객은 당신에게 수표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돈이지만 화폐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폐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은행의 잔고증명 내역서를 받아보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잔고가 남아있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잔고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잔고 부족이라 은행에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돈이 가진 한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100만 원이 부족한 잔고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 보편적인 경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지갑을 단순히 비어있다, 즉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존재할 뿐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여전히 돈의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상상할 때 자신의 삶 속에 끌어당겨 오고 싶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부족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한다면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외로움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주는 완전히 공정할 뿐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관한 한 책임자이며 대장이며 우두머리며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런 변치 않는 사실과 위배되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중립적인 반응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입니까?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지에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우주에서 진행되는 성장, 진화, 경험의 토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든 미래는 미리 계획된 각본대로 펼쳐질 것이고 모든 영혼은 그저 대극장에서 연기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확장해서 물리적 현실 속으로 들어온 이유는 자신이 좀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현실에서 창조의 경험을 통해 당신만의 고유성과 존재성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계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높고 에너지의 진동 속도는 다소 느리기에 사물들이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처음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주는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면 우주는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기에 우주는 주문을 받는 만큼 취소 주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소망이 실현되길 원하고 그 소망에 대해 생각하는데도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가지는 또 다른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을 조합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생명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땐 돈이 부족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돈이 넘쳐난다는 생각을 할 땐 돈이 넘쳐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사랑,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이나 돈, 건강이 부족한 경험이 눈에 띈다면 그것은 사랑, 돈, 건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우주가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좀 더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당신의 삶은 당신 생각의 균형에 비례해서 정확히 원하는 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이 없는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이 있는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각각의 환경은 정확히 당신 생각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다른 방식으론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명 에너지를 정확하게 지휘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 부여된 창조의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쪽으로 당신 생각의 균형을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있다는 쪽에 생각을 맞출수록 에너지의 균형점을 있다의 상태로 기울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없다와 부족의 상태로부터의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음의 상태에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있음의 경험을 더 많이 끌어당겨 옵니다. 또한 이 경험을 끌어당겨 오면 올수록 경험의 양은 늘어나고 결국 결핍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당신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실은 신이자 창조자라는 사실, 우주를 마음대로 지휘 통솔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론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